떨어져 쓰레기통도 가까운 그런 썩은 음식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하얀 도화자 같은 우리 아이들 이 영화 한 편으로 어떤 붉은 사상을 갖게 됐을까 마음이 참 심히 염려가 됩니다. 우리 이번 순서는 동성애를 교육한 교사에게 오히려 위자료를 받게 된 우리 위례별초의 나혜정 학부모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7년 서울 위례별 초등학교 학부모의 부회장을 맡았던 학부모 나혜정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최교사 사건으로 국감에서 전희경 의원님이 너무 잘 다뤄주셨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는 너무 힘이 없었고 학부모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누구한테 손을 내밀 수도 없었습니다. 울면 안 돼. 근데 정말 세금이 안 아깝을 정도로 너무 힘들 때 전희경 의원님이 도와주셔서 이게 이슈가 될 수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교조하면 저도 생각났던 게 똥이었습니다. 더러워서 피했고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인원부까지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했고요.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똥은 치워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용기 내서 나왔습니다. 이제 저도 정신적인 고통이 되게 컸는데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27일 최 교사가 본교에서 기자를 불러 성소수자에 대한 지지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 배지를 가슴에 부착하고 페미니즘이라고 쓴 티를 입고 온라인 매체인 다페이스에서 페미니즘이 최고라는 내용을 인터뷰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위례별 초등학교를 밝힌 인터뷰였기에 공교육 교사가 퀴어 축제 배지를 달고 나와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페미니즘 교육을 하겠다고 인터뷰한 모습은 학부모들에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최 교사가 5, 6학년 영어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퀴어 축제 영상을 보여줬다는 것을 알게 된 본교 학부모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축제를 눈으로 보기만 해도 어른들도 충격입니다. 온전한 옷을 입고 나와 있는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 아이한테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기에, 그리고 학교에서 그것을 교사의 직분으로 보여줬다는 것에 더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교조 최 교사의 책상 파티션에는 남자는 다 짐승, 그렇다면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여성의 몸이 아닌 목줄입니다 라는 글귀와 더불어 퀴어 축제에 관련된 용품 등 초등 공교육 교사 책상의 두 개에는 부적절한 것들이 부착되어 있는 것도 학부모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자료는 자료집에 제가 그림으로 넣었고요. 저희 의원님들에게 그 자료집을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목줄이라는 문구는 2016년에도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표현하는 부적절한 표현이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서울 메트로 강북 판정에서도 불가 판정을 내려 기사까지 났던 문구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녀의 파티션에는 남성과 남성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나 남자가 남자에게 뽀뽀를 하는 그림도 붙여 있는데 초등학교 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곳에 오가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소수자들이나 그들의 인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직 성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시간에 동성애 옹호 교육을 하고 성별이 수십 가지가 넘는다는 아이들에게 가르치질 않나, 교사가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자료들을 학교에 부착한다는 것은 학교에서 용납을 했다는 것과 공교의 기자들을 불러 페미니즘 교육을 하겠다는 인터뷰를 한 사실이 저뿐만 아니라 서울 위례별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에게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서울 위례별 초등학교에는 최 교사를 포함해 정교조 교사들로 구성된 페미니즘 북클럽이 있어서 전체 교사 연수를 페미니즘 북클럽 중심으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알고 보니 대다수가 정교조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고 점점 더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회 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 피해를 입은 엄마들은 당연히 학부모회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또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학부모회에서 회장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를 알아보고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저기 학부모들의 피해 제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피해 제보 중에는 최교사 수업 중 아이들 사이에서 야 너 개이냐 등의 말이 장난처럼 오고 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최교사가 수업 시간에 남자끼리 뽀뽀하는 사진을 보여줬다는 증언도 수십 가지의 피해 사례가 모아졌습니다. 정리하는 저희로서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최교사에 대해서 알아볼수록 더 충격이 컸는데 피해 학부모들이 SNS 검색을 하다 보니 해시태그 내가 메갈이다와 남혐이나 메갈 관련된 글들을 리트윗 해둔 것들의 내용이 수백 개가 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자료도 다 확보해 두었습니다. 저도 내용을 보니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또한 최 교사의 트위터도 여러 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공식적인 계정에서는 나름 품위를 지키려고 노력하나 세컨 계정에서는 공교육 교사로서 상상할 수 없는 언행을 하고 있어 이중적인 교사의 모습에 학부모들은 충격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부모회에서는 당연히 이 일에 관해 피해 학부모 사례를 정리해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의도 하였습니다. 학부모들도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서명들을 제출한 분들이 1,340여 명이 되었습니다. 교육감에게는 제출된 명단들도 확인하셔도 전원 4 서울 위례별조 학부모들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최 교사가 교육기본법을 위반하고 무분별한 인터뷰나 활동의 노출로 인해 타학교 학부모들이나 단체들로도 알려져 항의를 받으니 서울 위례별 초등학교의 어린이들을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사안을 맡게 된 상황으로 판단하여 학부모 대의원 회의까지 거쳐 2017년 8월 23일에 간담회를 가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전국에 있는 어느 학부모가 동성애자를 지지하는 퀴어축제 행사장에서 나누는 무지개 깃발 배지와 페미니즘 티를 입고 초등학교에서 페미니즘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정교조 최 교사의 말을 지지할 수 있을지요. 또 최 교사는 담당 교과가 영어입니다. 상식적으로는 학부모는 영어 시간에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원하지 동성애 옹호 교육이나 최 교사 개인의 평양적 사상을 가르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2017년 8월 23일 간담회 때 예상과 달리 최 교사는 나오지 않았고 학교에서는 거듭해서 최 교사가 아파 병원에 입원 중이라 오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학부모들 항의가 거세자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교육은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날도 나오지 않았지만 교장 선생님과 통화 내용 중 녹취 자료를 학부모님들 간담회 때 틀어주셨는데요. 그때는 학부모님들이 듣고서는 더 경악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최 교사님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절대 미안한 말투가 아니었고 당당히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게 구는가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다는 최 교사는 그날 무엇을 하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최 교사는 간담회 당일 거짓말을 하고 병가를 낸 채 학부모들을 비우는 양 왕복 7시간이나 걸린 대구로 가서 재미있는 페미니즘 교육이란 타이틀로 강의를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와 전학연 등으로 자신이 피해를 받았다면서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가를 내놓고 전학연과 저희 학부모들이 힘이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전학연 등으로 자신이 피해를 받았다고 하면서 고소고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은 최 교사가 자신의 트위터에 쓴 글인데요. 그녀는 트위터나 기사에는 공식적으로 일명 마중물샘으로 통합니다. 최 교사는 혐오 세력들아 너희들이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보렴. 사실 학교에서 페미니스트 공론화는 아무리 혁신학교라고 해도 전면화되긴 역부족이었는데 이번 일로 다들 각성하고 교육의 중요한 이슈로 공식화돼버린 진심으로 땡큐다 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정교조 최 교사는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페미니즘이 공교육으로 이슈화되긴 역부족이었는데 이 일로 인해 공론화되었다면서 비웃는 내용의 글을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최 교사에게는 팔로우들이 많아졌고 각종 페미니즘 강의나 언론 인터뷰나 연재, 책들을 써내는 등의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였습니다. 라디오도 물론 들어봤습니다. 라디오도 출연해서 이슈가 됐고 스타가 되었습니다.
되었더라고요. 그 외에도 마치 페미니즘 교육을 했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 교사처럼 인터뷰를 하고 다녔습니다. 학부모는 어느 순간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위원이 전희경 위원이 전가중 위반 사례들에 대해서도 해명하라고 최 교사에게 자료들을 요청했으나 불응했고, 오히려 전희경 위원님을 언론 플레이로 공격했으며 2018년도 교육부 국정감사 때는 최 교사와 서울 이레벨 초등학교의 무더기 전학 84명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2년째 교육부 국정감사에 나온 이슈가 바로 서울 이레벨 초등학교와 최 교사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어느새 최 교사의 수업을 항의했던 학부모들은 일부 학부모로 지칭하며 학부모의 임원들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헛소문이 사실처럼 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억울함에 호소할 곳이 없고 정말 이 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에 시달려서 정도 얻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죄송하다는 입장은 가정통신문을 전 학부모들에게 보냈고 거듭해서 최 교사가 아프다고 변명했으나 이후에도 최 교사는 병가 중에도 포스터들을 내걸면서 강연을 다녔고 학교는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저희 학부모들이 요구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교육부에서 권장하여 성교육 표준안대로 양성평등 교육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입니까? 내 아이를 맡긴 학교에게 공교육 표준안대로 가르쳐달라는 게 학부모가 대단한 것을 요구한 것입니까? 그런데 항의하는 학부모들은 혐오 세력 프레임으로 몰았습니다. 저도 여자인데 여자에게 유리한 페미니즘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초등학생 상대로 이러한 교육을 하는 것은 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번져 있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본인이 잘못하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조선일보나 전학위원을 고발하고 교실을 자신의 운동장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눈을 가리려는 새 교사의 형태에 관해 이대로 놔둔다면 우리나라 교육계의 미래가 어둡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피해자는 저희처럼 당한 학부모들입니다. 그리고 당한 학부모들을 돕다가 어려움을 당한 전학연도 피해 단체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장 피해를 받은 것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지금의 서울 이레벨 초등학교 재판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에서 9월 위례교초 관련 학부모 성명 이해와 두 차례 기자회견, 2018년 3월 최 교사는 세계 여성의 날 민노총으로부터 성평등 모범 조합 원상 수상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슴 아파 쓰러져 있는 학부모와 아이들은 배제한 채 상을 받고 이슈가 돼서 스타가 돼서 많이 돌아다니셨습니다. 2018년 3월 민사소송 전학연 이경자 대표에게 각 1,000만원씩 2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맞고소를 했어야 했는데 법적 대응에 서투르고 변호사 선임 등으로 시행치 못했습니다. 1심 전학연 이경자를 동일체로 보았는지 1,000만원 판결로 되었습니다. 정당한 학부모 단체의 공익적 활동에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소하여서 2019년 5월 7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300만원 위자료를 판결받았습니다. 12월 15일 상고함. 정교조 교사 및 학교장에게 자식의 볼모 잡힌 학부모 입장에서 잘못된 동성애 옹호 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와 증거를 원하는 학교장에게 최선을 다해 증거를 취합, 제출했음에도 그 증거를 거짓으로 매도하고 교사를 감싸며 공개 해명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은 교사 태도에 시정 가능성을 보지 못한 학부모들이 외부 단체인 전학연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성파교육청과 학교와 기자회견에 함께하고 싶었지만 자식에 대한 불이익에 두려워 용기 내지 못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 전학연 재판에 증인으로 서지 못해 재판에 패했을 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컸고 죄송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부모는 언제나 약자라는 것을 약자라는 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학연의 성명이나
자기네 성명이나 주장은 기사에 된 내용, 또 학부모가 전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허위 사실이 아니고 교사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누구를 속이고 그럴 생각도 없었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만 잘못된 교육에 대한 반성과 폐미 교사 동아리 해체, 체교사를 징계하고 학생에게서 격리시켜 달라는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적반하장으로 기자나 전화전을 구사한 사건은 교사로서 해서 안 되는 것인데 민병과 민노총 또 폐미 여성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교사로서의 풍요를 스스로 훼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교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은 혁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사 독재, 폐미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을 재판부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올바른 교육을 바라는 학부모들 요구를 무시하고 교육 공급자인 정교조 교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국민상식 약자 편인 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있는 정교조는 무죄, 약자인 학부모는 유죄라니 무기력함과 암담함을 느꼈습니다. 전학연은 선배 학부모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경험이 부족한 학부모를 대신해 교육 수요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또 상식, 보편, 공익적 활동을 했을 뿐인데 참으로 억울합니다. 사태 이후 위례배초는 혁신, 폐미, 동성애 옹호 교육의 심각성을 깨달은 80여 명 이상, 공식적으로 낸 거는 84명입니다. 학부모가 애들을 데리고 전학을 간 희대의 사건입니다. 이런 것은 밖에 알려지지 않아 그 실상을 모르는 재판부는 교사 편들기 판결을 했으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교사는 학교에 돌아왔고 저는 학교를 벗어났지만 남은 학생들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걱정이 되어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소식으로는 정확한 이유가 체교사라고 할 수는 없으나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전학을 갔었고요. 해외로도 어쩔 수 없이 한국의 교육 때문에 한국에서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겠다고 있는 집을 팔고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해외에 가서 살고 있는 학부모도 계십니다. 아직도 학교에서 피해 사실을 아직도 저에게 전화가 오는 학부모도 계십니다. 지금도 도와달라고 외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거고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교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최대한 많은 분들이 알고 내 아이를 함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